북촌 마을에 정소선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저승해를 가보았다. 그가 저승에 도착했을 때 염라대왕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장부를 들추며 죄수들에게 하나하나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맨 먼저 끌려 나온 사람을 보니 벼슬아치가 입는 예복 차림이었다. 제법 거만했다. 너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지은 죄가 없지 않을 텐데. 천만에요. 저는 어디를 가나 한 잔 술 정도를 얻어 마셨을 뿐입니다. 남의 것을 탐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신명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먹은 적은 결코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빙그레 웃었다. 나라에서 그대에게 벼슬을 주어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면은 그만한 까닭이 있지 않겠는가? 그야 물론이옵니다. 그대 같은 벼슬아치는 물론 백성에 임하는 폴이 역졸에 이르기까지도 각기 그 나름대로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겠거늘 벼슬아치가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것만으로 훌륭한 벼슬아치라 한다면 물도 마시지 않는 허수아비를 삿도로 앉혀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공은 없으나 죄를 지은 일은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준엄하게 나무랐다. 어리석은 생각, 그대는 어찌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가? 이를 테니 들어보라. 그대는 어디서나 내 몸의 안전만을 생각했다. 송사나 옥사를 다스릴 때 바로 잡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귀찮은 생각에 그만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대가 모든 것을 판결함에 명백히 하지 못했으므로 억울한 백성이 생기고 그대가 게을렀던 탓으로 그대가 다스리는 고을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나라에서 3년마다 벼슬아치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이 없다는 자체가 곧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즉 배임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차라리 아무 벼슬도 없는 사람이 잘한 것도 잘 못한 것도 없었다면 또 모르되 해야 할 일을 아니한 그대 같은 벼슬아치의 신분으로서는 경우가 다르다. 그대는 직접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죄를 간접적으로 도운 방조인과 같은 죄인이다.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는가? 입이 열이라도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제야 그만한 빛이 사라지고 기가 죽었다. 염라대왕은 여전히 조용한 태도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대는 그 자부심만 없었다면 그런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다음 생에서 역시 그만한 벼슬은 할 수 있지만 수명을 단축시켜 자주 태어나는 윤회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벼슬아치가 물러나자 이번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 한 사람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바로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였다. 정씨도 평소 잘 아는 사람이었다.
염라대왕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벼슬아치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가 하면 손을 들어 정중히 인사를 보냈다. 이 노인에게 차를 내어라 하고는 그녀를 데리고 온 관원에게 명했다. 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해두리라. 그 말을 듣고 정서손은 옆에 있는 관원에게 물었다. 저 농사꾼의 아내가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저런 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관원은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하여 어찌 공덕을 못하겠소. 저 노인은 한평생 자기를 위하는 일이 없이 남을 위해 산 분이요. 대개 이기심이란 어진 선비와 착한 벼슬아치로서도 버리기 어려운 것이요. 그 이기심이 한번 일어나면 곧 남을 해칠 수밖에 없게 되어 그로 인해 온갖 원한과 가오가 생기고 결국은 더러운 이름을 만세에 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혹독한 재앙이 온 천하에 미치게 되는 것이니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자기만을 위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또한 가장 깨닫기 힘든 것이 그 마음인데도 저 부인은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서 능히 그러한 마음을 자제할 수 있었으니 성현의 도를 논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행하려는 선비조차도 그녀를 대하기가 부끄러울 것이요. 그러니 대왕께서 그녀를 정중히 맞이하여 좋은 곳으로 보내라 하실 수밖에요. 그게 뭐가 이상하단 말이요. 정소선은 그곳을 떠나는 순간 잠이 깨었다. 생각해 볼수록 꿈이 아니고 실제로 그곳에 갔다 온 것 같았다. 염라대왕의 처분에는 조금치도 모순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승에 있는 명부의 귀신들이 인간이 살아서 행한 일거일동을 다 알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꿈이지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정소선은 군자의 도를 닦고 그를 행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